오늘 조선궁중비사는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종실록에는 유난히 근친상 간의 간통사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연산군 시절 사회 전반에 퍼져있던 음란함이 원인이었습니다. 연산은 사대부 여인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가슴 앞에 명찰을 붙여 누구 집 안악이네 아니면 누가 아버지 이네를 표시하고 궐에들여 마음대로 간통을 했습니다. 또 중종실록에 자주 등장한 사건 가운데 남편을 학대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도 연산군 시절 연산에게 붙들려간 사대부 아녀자들이 지켜주지 못한 남편을 구박해서 그렇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출세에 눈이 먼 사내들이 아내를 팔아 관직을 얻은 자도 있었으니 남편과 아내의 신뢰가 무너져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 것입니다. 성희안 여동생의 횡포.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1517년명 정덕 12년 70세에 치사하는 일과 신술인 김양피를 추국하는 일 등에 대해 헌부가 아르다. 군자관 판관 신술이는 그 여비를 간통하였는데 그 아내가 이를 특이하여 함부로 구타하고 돌로 입술과 이를 쳐서 죽였으며 그 시신을 써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보게까지 하였으니 어찌 이렇게도 참혹한 일이 있겠습니까? 대저처첩이 그 남편을 억누르는 것은 강상의 큰 변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비자라 하더라도 어찌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놀랄 일입니다. 본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가까운 이웃과 관계된 노비들을 주문하였더니 과연 그 일이 사실입니다. 신수린의 아내를 금부에 내려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사실은 논한다. 수린의 아내는 바로 정승 성희안의 누이 동생이다. 수린이 훈적에 기록되고 사판에 낄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희안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는 항상 그 이유로 남편에게 교만했고 수린도 또한 그 명령을 다에게 받았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상도에 어긋나고 이치에 거슬리는 일이 대단히 많았다. 또 그 아내는 성품이 악하여 투기가 심하였다. 희안의 어머니는 바로 종실의 딸인데 또한 투기가 심하였다. 그 모녀자매의 투기가 보통 사람보다 지나치므로 당시 사람들이 투기 잘 부리는 집안이라고 칭하였다. 이때 이런 변이 있었으나 그 유래한 바는 오래된 것이다. 중종 12년인 1517년 12월 20일 공신 집안에 관련된 일이 사헌부에 접수되어 왕에게 보고되었는데 신수린의 아내는 바로 성희안의 여동생입니다. 성희안은 중종반정의 1등 공신으로 연산군 시절 2조 참판을 지내고 5위도 총부 부총관으로 명나라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연산군이 양화진 망원정에서 놀 때 술 한잔 마시고 왕의 언행을 풍자하는 시를 짓다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무관 말직으로 좌천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박원정과 함께 중종반정을 도모하여 반정공신으로 영의정까지 올랐는데 그가 죽은 지 4년 만에 그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수리는 성희안의 도움으로 벼슬을 얻었으며 그의 처는 자기 오빠 때문에 벼슬을 하게 된 신수린을 우습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내가 잠시 친정을 가고 며칠 집을 비운 사이 신수리는 자기 처지를 잠시 잊고 집안의 여종과 간통을 하다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성질이 불같은 신수린의 아내는 그 여종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는데 평소 아내 성격을 아는 신수리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화가 좀 가신 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웃는 낯으로 다가와 보자기를 꺼내놓았는데 그녀의 미소가 무섭고 끔찍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신수리는 그 보자기를 끌어보고 뒤로 넘어졌는데 보자기 속에는 돌에 맞은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는 죽은 여종의 머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수리는 보자기를 들고 곧바로 관가로 달려가 아내의 끔찍한 범죄를 고발을 해서 그 집안의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화제가 된 것입니다. 왕은 이 사건을 보고 받고 공신의 동생이지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여인을 그저 놔둘 수 없다고 말하고 장 100대를 때리게 했고 신수린도 여종과 간통을 한 죄로 모든 관직을 거두게 했습니다. 송질 딸들의 악행. 이런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기 6개월 전에도 영의정까지 지냈던 송질의 딸들에 대한 악행이 알려져 사헌부에서 죄를 물었지만 왕은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중종실록 28권 중종 12년 6월 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1517년명 정덕 12년 헌부가 이영간의 처 송씨를 조옥에 내려 추옥하기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전에 이를 2번 아뢰고
환부가 돕기하기를. 이영간의 처 송씨는 사족 분야라 본부에서 추구하기 어려우니 조옥에 내려 추구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사시는 논한다. 예원 부원군 송일이 딸 셋이 있었는데 성질이 모두 투기를 잘하며 아비의 세력을 믿고서 남편을 매우 하찮게 여겼다. 하나는 홍원필에게 출가하였는데 홍원필이 지평이 되었을 때 그 처는 홍원필이 간통한 여자를 끌어다가 머리털을 자르고 피투성이가 되게 구타하여 온몸에 성한데가 없게 하였다. 홍원필이 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자의 족치를 만나니 그들이 호소하기를 이것이 사족 부녀가 할 짓인가? 지평이 어찌 아내를 잘못 가르쳐서 사람을 죽을 지경까지 만들었는가? 하니 홍원필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그리고 대간이 논박하여 채직이 되었는데도 그 간통한 여자 집에서 그냥 기식하니 사람들이 그를 흉보았다. 또 하나는 덕산 현감 이영간에게 출가하였는데 이영간이 차명을 받고 출입할 때 날씨가 아주 추운데도 금침과 의복을 주지 않고 집에 오면 또 문을 닫고 들이지 않아 결국은 병을 얻게 되었다. 어떤 날 집에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바깥에 누워 있었으나 아무도 와서 돌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볼 땐 구들이 과열되었으나 그는 몸을 움직일 기력도 없었으므로 지쳐서 죽은 것을 아침에야 비로소 알았다. 대체로 송일이 비록 재산까지 되었지만 본디 이렇다 할 힘검이 없었다. 그리고 그 처 양씨는 성질이 매우 악하여 송일이 아직 대관이 되기 전에 흙을 가득 담아 가지고 이것을 재물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정교우는 아무것도 없었고 서희들은 세력에 눌리고 처에게 쥐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 법사가 추국하기를 청하였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겨우 남편의 관을 묻고는 곧 교자를 타고 서울로 들어왔는데 전후에 시비가 줄줄이 늘어서니 보는 이들이 더욱 미워하였다. 주옥에 내리기를 청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분야를 반드시 가두고 추국할 것이 있겠는가 하매 이는 사족을 중히 여기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송씨의 배악은 정종보 허지의 처보다도 심하니 징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정종보는 지금 상주 목사여 허지는 전 집이었는데 그들의 처는 모두 투기가 있었다. 허지의 처는 남편의 족속들을 보면 반드시 말하기를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어찌 알겠는가 하고는 때로 노비에게 최복을 입혀 복을 하게 하니 이웃 사람들이 모두 통분히 여겼다. 그리고 정종보의 처는 남편과 대면하지 않은 지가 10여 년 되었는데 스스로 맹세하기를 평생같이 살지 않겠다 하며 여러 번 수령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따라가려 한 적이 없었다. 사원부가 이영간의 처 송씨의 제목을 논했지만 왕은 윤허하지 않았고 사원부 수장은 다시 왕에게 청했으나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원부원군 송질은 중종반정의 공신인데 조광조는 송질을 평가하면서 그는 연산에게 사랑받아서 품계가 올라갔다가 반정하는 날 분주히 뛰어다녀 공신대열에 합류했다고 기난했습니다. 당시 사원부에서 몇 차례 송질의 딸들 비행을 왕에게 올렸지만 송질의 장손송이니 왕의 사위라 조사할 수 없어 의금부 조사를 청했지만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질의 딸들은 아비의 막강한 권세를 믿고 하나같이 남편을 하찮게 대했는데 첫째 딸은 홍원필에게 시집을 갔으며 아들 홍섬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투기가 심해 하루는 홍원필이 어느 여인과 간통을 하다 아내게 발각됐는데 간통한 여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투성이 되게 구타를 하여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친척이 홍원필에게 사원부 지평에 아내가 이렇게 사람을 때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졌지만 그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홍원필도 1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의정에 올랐고 그의 아들 홍섬도 영의정에 올랐지만 그의 아내와 어머니는 직책에 맞는 품격이 없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송질의 둘째 딸도 역시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아는 여인인데 그녀는 이 현간이 덕산 현감이 된 것은 자기 아버지 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남편을 대하는 것이 종을 부리는 것처럼 했습니다. 남편이 대궐에서 일할 때 한겨울 왕의 부름을 받고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밥을 차려주기는 고사하고 소못이 없다며 가벼운 옷을 주고 벌에서 물러나 집으로 오면 문도 열어주지 않아 병을 얻게 됐습니다. 이영간은 외출한 뒤 집에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집 문 바깥에 누워 있다가 얼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는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다가 문 밖에 얼어 죽은 시신을 이웃 사람들이 발견하고 관가에 신고하여 세상에 그녀의 악행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행으로 남편이 죽자 마을 사람들이 송씨의 나쁜 행실을 비난하면서
결국 왕이 의금부에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고 조사한 바 전해진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왕은 송씨의 악행은 정종보와 허지의 처보다도 심해 공신의 집안일이라 덮어두고 싶었지만 요즘 남편을 학대하는 여인들이 많으니 이들을 징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금부에 명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덧붙여 그 무렵 관리들이 아내에게 당한 수모를 열거한 것인데 사헌부에 접수된 상주목사 정종보와 전집의 허지의 처 죄를 읽어보니 남편 알기를 종보다 못했다고 했습니다. 허지의 처는 남편의 친척을 만나면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고 말하며 노비들에게 상복을 입혀 죽지도 않은 남편을 위해 곡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종보의 처도 남편과 만나지 않은 지가 10여 년 넘었는데 스스로 맹세하기를 평생같이 살지 않겠다며 정종보가 여러 마을에 수령이 되었지만 남편을 버린 지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선은 유교의 엄격함으로 여성들의 사랑이나 마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으나 친정의 권력을 믿고 남편을 학대하는 여성들은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